저는 조한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항상 제 소개를 할 때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뭐 검은색으로 옷을 입고 왔지만 여기 의자가 되게 예쁜 것처럼 저는 항상 소개할 때 제 의상을 파랑색 옷을 자주 입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이메일이 이제 보노06이라고 해서 보노06gmail.com이라고 해서 제 이메일을 항상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소개하면 저랑 강연을 하거나 저를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피식피식 웃습니다. 왜 웃을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이제 뻔히 압니다. 지금도 뭐 웃고 계시겠지만 보노 닮았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도 오히려 제 이름보다는 보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관계 맺는 설득 홍보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브랜드에 대한 얘기 아니면 공연에 대한 얘기, 홍보 마케팅 아니면 직접 제작하는 얘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는 저희 두 딸이 항상 보노 아빠로서, 그리고 또 저희 강아지 이름은 조씨라는 이유만으로 조리퐁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 와이프랑 같이 지내면서 저를 홍보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 주는 것처럼 저의 이제 팬으로서 저를 바라다 주는 것처럼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단체가 크든 아니면 큰 프로젝트든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든 그러니까 나의 팬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근데 그 팬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브랜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 보면 정체성 만들기, 타겟 고객 정하기, 우리만의 가치 정의, 브랜드 활용,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한 팬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이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마 최근에는 좀 유행이 떨어졌지만 한참 탐스라는 신발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저도 탐스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겨서 기부를 해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하지만 난 여유가 없는데 언제 기부하지? 근데 신발을 샀더니 그 신발을 좋은 일에 사용한대. 그럼 나는 똑같은 신발을 살 거면 이 신발을 살까? 이제 이런 스토리로 탐스라는 신발이 한참 화제가 됐고, 잠깐 떨어졌다 요즘 또 다른 데서 인수해서 다시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팀도 아까 뭐 지원 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브랜딩을 직접 홍보하고 있고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블랙데이에서 많은 영상 팀들이 촬영도 해주시지만 꼭 이렇게 영상하는 분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없으면 불안해하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할지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오는 똑같이 삼각형의 미디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미디어만 보면 또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인데, 이건 딴 게 아니라 저희가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미디어 환경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실 건 이 세 개의 미디어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블랙데이에도 참여하고 있고 어떤 물건을 사고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어떤 작품을 아니면 개인을 홍보하고 있다면 이 원리로 하고 있다는 것만 오늘 이해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브랜딩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김태호 PD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태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여행 유튜버와 함께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방금 봤던 이 세 개의 미디어 형태 중에 최근에 뭐 나이키 브랜드 아니면 나영석 PD, 김태호 PD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 미디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방금처럼 지구마블의 포스터 아니면 1차적인 정보를 주는 게 페이드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데이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공진단에서 주최하는 블랙데이라는 걸 알고 신청을 했다면 페이드 미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쌓고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
저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유튜브 아니면 또 실제 본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NA라는 케이블 TV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실제 지구 부루마블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온드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드미디어가 되게 한정돼 있는 정보로만 돼 있었어요. 그게 뭐 공연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를 다가올지를 알 방법이 없다 보니 SNS부터 오프라인부터 시작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저점을 찾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팝업 스토어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언드미디어입니다. 이 언드미디어는 뭐냐? 페이드 미디어와 온드미디어로 정보를 접한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리뷰를 해줘요. 언론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SNS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오늘 블랙데이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오늘 저 보노 닮은 선생이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온드미디어인 거예요. 그러면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아니면 화제가 되는 기획은 좀 더 빨리 이 세 가지의 미디어를 통해서 언드미디어가 확산되지만, 작은 단체 아니면 작은 브랜드는 시간이 걸리지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아까 말했던 단 한 명의 팬이든 10명의 팬이든 100명의 팬이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인스타 아니면 그들의 채널에서는 또 그들과 관계 맺는 친구들이 그 내용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어떻게 브랜드를 알려야 되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드 미디어, 온드미디어, 언드미디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공연을 접근할 때도 이 원리로 접근하시면 좀 더 우리의 팬들을 더 만들고 그들한테 어떤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공연 중에 뭐 여러 개의 공연 중에 당연히 이제 강하늘에 나와서 유명해진 공연도 있지만, 환상동화라는 공연에 저기 보면 포스터, 첫 번째 포스터, 두 번째 포스터, 저게 1차적인 정보만 주기 때문에 페이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드 미디어 말고 온드미디어는 여러 가지 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실제 공연을 보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고편 아니면 본 방송, 공연장에 가서 데코레이션, 굿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상동화가 어떤 공연인지를 알게 되는 게 온드미디어인 거고, 그러면 역시 제일 중요한 온드미디어는 이렇게 보고 나면 신문에, 기사에, 뉴스에 아니면 참여한 분들이 이런 형태로 사진을 찍거나 후기를 남기거나 각자의 채널에 올리면서 이 작품이 어떻다는 걸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언드미디어가 많아질수록, 바이럴이 많이 될수록 이 브랜드는 빨리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차이점은 어떻게 메시지를 할 건지, 아까 홍보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분야나 전공에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홍보로 해야 할까 마케팅으로 할까 할 때는 갑자기 단어에 대한 고민, 키워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제가 일상 속에 있었던 것들로 접근하면 훨씬 쉬운데, 자 보시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막 뭐 송기령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빅데이터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한 활동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썸 트렌드부터 시작한 여러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공연이 어떻게 언드미디어로 확산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뭐 빅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썸 트렌드에 가서 찾아봤더니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을 때 저렇게 언드미디어가 활성화되고,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이제 이 작품의 캐스팅이어서 캐스팅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OST를 발매했을 때, 그 다음에 프리뷰 오픈해서 1위 했을 때, 그리고 역시 가장 많이 팔렸던 1차 티켓 오픈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다큐를 유튜브에 알리고, 개막맞이 이벤트, 온라인 뭐 이벤트, 그다음에 팀본에서 라이브 행사를 하고, 다시 또 우리 공연에 대한 다큐 영상을 올리고, 또 저기 뒤에 보시면 계속 저런 활동들을 했을 때 작지만 계속 반응들을 합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이 공연은 오히려 사전에 기대치가 저 높았던 것처럼 예매율과
첫날까지 반응이 너무 좋았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반응이 일어나서 저희가 되게 많은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관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이 공연을 끝까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공연을 홍보할 때 어떻게 가장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연애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영화나 공연이나 입소문이 잘 나면, 평이 잘 나오면 끝까지 다 매진으로 갔으면, 지금은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애정을 표시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집에 가서 자주 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처럼 자주 사랑한다 표현해 줘야 되는 것처럼 자주 애정을 갖고 관객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만 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같은 결과를 낼 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키워드로 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설득하는 홍보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만드냐면 컨셉, 그리고 컨셉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컨셉은 복잡한 것보단 단순하게 시작하는데요. 컨셉은 우리의 상품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그 무엇이라고 하고, 알리는 방법은 사실 그대로 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 그리고 리마커블하고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세스 고딘이라는 되게 유명한 마케팅 학자가 했어요. 그 다음에 외부의 스토리는 아까 뭐 얘기 주셨지만 어디 미디어랑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 6가지의 키워드를 활용하면 소비자한테 아니면 우리의 관객한테, 우리의 팬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6가지를 다 붙이면 말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스티커 메시지 원리가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피겨 스케이팅 잘 아시나요? 저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저처럼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우리 두 딸이 피겨 스케이팅 동네 구민센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혜인이 아빠 아니면 유진이 아빠 이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딴 애들도 열심히 하지만 두 따님이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적으로 좀 더 가르쳐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에 막 역시 우리 딸들은 운동신경이 좋아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한 달 더 연장하라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피규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스티커 메시지 원리로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연아 아시나요? 네, 김연아는 각자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피겨 스케이팅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고 한 획을 그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메시지 원리라는 건 저렇게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갑자기 피겨를 하는데 왜 김연아를 얘기하지? 이렇게 의외성. 근데 김연아는 어떤 선수인지 올림픽 메달부터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성, 신뢰성, 그리고 감성과 이야기, 이 메시지가 담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스티커 메시지 원리예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도 역시 스티커 메시지 원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은 옛날 제가 좋아했던 영화로 하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가장 최근에 흥행한 영화를 갖고 왔는데, 베테랑 2 설명해 보시겠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할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베테랑 2는 그냥 황정민이라는 경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건을 해결하는데 꼭 빌런이 한 명 나오고, 뭐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깐느도 가고 뭐 유승환 감독님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베테랑을 소개하듯이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으로 스티커의 메시지 원리처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티커의 메시지 원리를 활용해서 소개를 한다면, 보통 탑건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되게 어렸을 때 탐 크루즈라는 미국 배우가 정말 저기 보면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저 오마주 장면과 함께 막 그 비행기를 타고 한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스티커의 메시지 원리를. 그러면 저 영화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황정민 베테랑의 비행기 버전이에요. 저 영화는 소개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황정민이 경찰인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사건을 해결하러 다니는 영화처럼 소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티커의 메시지 원리를 저렇게 쓰라는 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타겟이나 우리의 소비자는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가질 얘기를 먼저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우리 거와 비슷한 거에. 거기에 내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건 비행기에 대한 거니까 가장 최근에 많이 봤던 베테랑 버전의 비행기. 그래서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뭔가 사건 해결을 하나 보다라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갖는 게 이 스티커 메시지 올리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보단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팬, 단 한 명의 팬이든 10명의 팬이든 100명의 팬이든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역시나 아마 제가 하는 것도 앞에 최효정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해주실 인사를 하시는 설명할 때 다 연결되는데 내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들한테 자꾸 무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 결국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그들이 추종자가 돼서 얼리 어댑터가 돼서 신나게 떠들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브랜딩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죠. 왜? 나 혼자 나의 플랫폼에서 열심히 컨텐츠를 하면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긴 하는데 거기까지 찾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그곳에서 전달해 주면 내 플랫폼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지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미디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ATL처럼 그냥 TV 인기 많은 채널 아니면 어떤 곳에 광고만 했으면 되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험을 줍니다. 경험을 하게 하고 거기서 그들이 자꾸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알리게 하고 예전에는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됐으면 지금은 실시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채팅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 번호 선생님이 자꾸 지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내 친구랑 끝나고 밥 먹기로 했는데라 카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시간 전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아까 그 트리플 미디어라는 이 세 가지의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언드 미디어로 확산을 시키는 거를 기획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유명한 셀럽은 좀 더 빨리 알려지지만 작은 브랜드도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알려지는 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브랜드를 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션스타 이성용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이거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영상을 오픈하자마자 1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물론 지금은 훨씬 많이 조회를 기록하는데 저 공연을 했을 때는 대학로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뮤지컬이 하나 있었어요. 난쟁이들이라는 뮤지컬이 독특하게 알려서 성공한 작품인데 그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엄청 바이럴이 돼서 한참 우리한테 알려졌을 때 조회수가 한 10,000 조회수 됐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 작품인데 노출하자마자 1시간 만에 됐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팀도 어떻게든 알리는 방법을 해야겠는데 다른 매스미디어라 알리기에는 너무 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보니까 그리고 작품도 작은 작품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팬들한테 뭘 했냐면 이소룡 옷을 입고 마로니에 공원에 무슨 요일에 우리 배우들이 나타나서 이런 액션 폼을 막 잡겠습니다 했더니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팬들이 진짜 그럴까? 배우들이 창피하게 마로니에 공원에 한낮에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는 저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에 왔던 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SNS에 막 알리면서 야 저들이 저 노란색 옷이 입고 무슨 이소룡 춤을 추고 막 그래.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음에 반응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액션 연극이다 보니까 대학로에 가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그 KFC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앞에서 펀치 대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기존의 팬들이 먼저 왔어줬고 두 번째 거기가 길목이 좁다 보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생기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팬들과 만나는 행사를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을 어느 요일에 틀어드립니다 했더니 이제 1시간 만에 조회수가 되고 이 공연은 엄청 흥행할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환상동화라는 공연이 코로나 시기에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들이
공연에서는 신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관객과의 대화나 뭐 연출과의 대화. 근데 저희는 이제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자체 채널에서 올리면 사실은 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까봐 티켓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 티켓 링크랑 제휴를 해서 티켓 링크에 단독으로 이 관객과의 대화하는 걸 틀어드릴 테니 너희들이 와서 영상을 좀 찍어주면 안 될까 해서 그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들의 플랫폼에서 관객 없이 관객과의 대화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모습은 이렇게 라이브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연의 뒷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예 저희 자체 채널에서 그리고 배우들의 인스타를 통해서 배우들이 분장실에서 아니면 연습할 때 공연 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매주 약속된 시간에 올렸습니다. 또 저쪽에 있는 건 제가 김종우 찾기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김종우 찾기라는 공연이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이제 좀 메인스트림 이사할 때 이 공연은 이사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떡도 돌리고 짜장면도 같이 먹고 하는 거여서 저희가 이사 기념으로 대학로 메인 공간에서 저희 관객만이 아니라 대학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 행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김종우 찾기가 그냥 단순히 저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객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공연이어서 관객하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사를 뭐 할까 해서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싸이월드에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라고 사연을 받아서 그거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관객들하고 참여하는 이벤트를 8년째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런 스토리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저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참여했습니다. 막 오디션 프로가 한참 슈퍼스타 K가 유명할 때는 저희는 김종우 찾기여서 슈퍼스타 킴이라고 해서 오디션을 했는데 다른 곳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오디션을 뽑으면 저희는 매주 월요일 공연 안 할 때 이렇게 공연장에서 100명의 200명의 관객을 모시고 김종우 찾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프로듀서 입장에서 배우 입장에서 스태프 입장에서 4주 동안 하고 그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투표한 사람을 추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200명의 관객들하고 같이 오디션을 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생겨서 관객이 뽑고 200명이라는 충성된 팬이 있다 보니 김종우 찾기가 그래도 성공을 하고 그분은 이제 또 매체 배우가 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거에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있지만 또 바꿔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그 미디어 환경의 주체자로서 어떤 소비를 할 때 나한테 막 열심히 알리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고 아까 잠깐 봤던 트리플 미디어 중에 특히 언디 미디어를 어떻게 나의 팬들과 고객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단 한 명이어도 저는 4명의 팬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이프, 2딸 그리고 강아지인 조리퐁 이렇게 있어서 그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멘트 날려주는 것 자체로 좋아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저 이제 같이 수업하는 제자들 아니면 제가 같이 프로젝트 하는 분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팬이 되고 나의 얘기를 대신 전달해주면 훨씬 더 확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비용도 되게 적은데 어떻게 알려야 되지?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공진단을 알고 참여한 거고 여러분들 어떤 브랜딩을 할 때 내 채널에서만 하는 게 약하다면 공진단하고 같이 하시면 적어도 공진단의 팬들이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게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